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핵심 항목이죠. 창의적 체험활동에 들어가는 동아리와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는 보통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를 먼저 정하고 자율 동아리의 경우는 학교마다 운영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기 초에 학교의 운영 계획을 여쭤보셔야 합니다. 간혹 자율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정규 동아리에서 착실하게 또 깊이 있는 활동을 해도 충분합니다. 실제 자율 동아리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실제 지나고 보면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여러 개를 선택을 했지만 제대로 활동한 것만 기록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나와 무엇이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하고 거기서 나중에 선택해서 활동과 기록에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동아리 기재에 제한이 있죠. 학년당 1개, 동아리에 관한 간단한 설명 30자 이내로만 학생부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보신 분들 꼭 보고 오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비록 자율 동아리에 예전처럼 개인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기는 힘들어졌지만 이렇게 학생부에 간략히 언급되고 자기가 부각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다면 이후에 자기소개서에서 풍부하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학생부의 기재가 간단히 된다고 해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산출물 관리나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우리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동아리 내에서 친구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 계획을 반드시 동아리 지도교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하면 선생님으로부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과 관련 동아리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보통 이과 관련 동아리에서는 실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실험 물류를 구하거나 또는 연구실을 찾아가거나 실험실 자체를 빌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때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겠어요. 그죠?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안 하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지도교사 선생님이 학생부에 안 써주면 어떡할래요? 실컷 해놓고 안 적히면 속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너무 이제 학생 신분에 안 맞은 그런 주제, 그런 좀 위험한 활동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 단계부터 과정에서 일어난 일 여러 가지들을 차근차근 지도교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제출해서 보여드리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계획 단계부터 노력한 과정 그리고 결과물 이런 걸 계속 지도교사 선생님과 지도교사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선생님도 기록하실 때 여러분들의 활동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종 산출물은 반드시 지도교사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한 분은 여러분들 각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대인 면접에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래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이거 보관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동아리 대표 학생만 보관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자료가 없어서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면은 그 동아리 대표했던 학생한테 그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학생이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졸업을 했거나. 선배가 동아리 대표였을 경우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산출물을 반드시 동아리 전원이 각자 한 개씩은 보관을 꼭 해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산출물에는 탐구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기록이나 느낀 점도 같이 기록을 해두시면 학생부 기록에 지도교사 선생님이 참고하시기도 좋고 또 여러분의 향후 자소서나 면접 대비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냐, 뭐, 적게 하면 불이익이 없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대학마다 또 전형의 특성마다 중요도가 또 다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의 진로 희망이 사회복지나 사회에 봉사하거나 기여를 하는, 이제 공헌하는 그런 분야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봉사 시간과 봉사 내용이 있으면 활용하기가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즉 채우기식의 그런 봉사가 아니라 진정성이거든요. 그런 진정성을 검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고교 시절 내내 내가 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봉사가 최소 한 개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을 어필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제가 더불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자기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장소에 봉사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봉사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탐색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2019년에 고1이 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의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에 500자 이내로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해 놓으세요. 봉사활동 갔다 와서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거나, 그래서 내가 좀 느낀 바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기록을 꼭 하세요. 나중에 담임 선생님들의 종합 의견란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봉사활동 경험에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만약에 수의사다. 내 꿈이 수의사다. 그럼 어떤 동아리, 어떤 봉사활동을 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동물 관련 동아리, 유기견이나 가축과 관련된 시설에 봉사활동 가는 걸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둘 다 전공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유기견 보호하는 시설에 가보면 많은 동물들이 한 곳에서 지내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집에서 한두 마리 그냥 반려동물만 키우다가 그런 시설에 갔을 때 막상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집처럼 쾌적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죠. 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그죠? 집에서 키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만으로 수의사를 꿈꿨다가,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관리할 때요, 여러분. 저는 참 이걸 관리할 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대학에 잘 보이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가려는 이 길이 나와 잘 맞는지 이런 학생부 관리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해요. 의대와 같은 특수한 대학들은요, 전공을 바꾸는 게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런 학교나 학과를 갈 때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탐색 활동을 통해서 확신이 생겼다면 그 이유와 느낀 점을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하게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로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인데요. 상당수 보통 이제 수학이나 과학 동아리를 선택을 하죠. 그죠? 이 정보는 많이 이제 공유가 돼서 보통 그 길을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그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처구니 없이 가위바위보에 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즘엔 융합 주제의 동아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창업 동아리를 만들면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전공과 연결돼 있는 아이들이 다 지원할 수가 있겠죠. 뭐 경영이든 마케팅이든, 그죠? 그런 상경계열로 진학하려는 문과 학생도 되고,
아니면 발명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있는 뭐 이공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제품이나 아이템 개발과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을 첨가해서 참여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계열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또 엄청난 힘이 생기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각자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지만 개별 역할을 분담하기가 좋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걸 다양한 기록으로 나의 개성에 맞는 그런 기록으로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 전공 계열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솔직히 동아리를 꼭 전공 계열로 정해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열심히 활동해야 쓸만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뭐 꿈이 없고 내 진로나 진학 계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현재 가장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길 권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관심 분야가 더 발전해서 나중에 전공 계열을 정하는 데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전략을 짤 때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창체 중에서, 즉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동아리와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창체 활동인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추가적으로 수상실적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